미리 말해두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책임이다. (5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한 명의 친구가 죽었어요. 겉으로는 정신병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놈에게 빙의돼서 그런 겁니다. 내게 있어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중 하나지만 며칠 전 점쟁이인 친구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의 일을 생생히 떠올려버리고 말았네요. 여기에 글을 쓰는 건 조금이나마 객관적으로 돼서 공포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A, B, C, D, 그리고 나. 다들 가업을 잇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고교 입시 준비생들에 비해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땡땡이를 치거나 해도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혼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A와 B가 근처에 있는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 주인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가족들은 이사를 가고 빈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땡땡이를 친 뒤에 아지트를 찾고 있던 우리들은 거기라면 술이나 담배도 마음껏 마시고 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음날 바로 점심시간부터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빈집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멋진 저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지 잠시 망설였지만 A와 B가 괜찮다를 연발하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서 그런 건지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서재로 보이는 곳들은 창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창밖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슬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 금방 질려버려서 5명이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곧 C가 야, 저건 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있는 방의 벽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벽 윗부분엔 학교 음악실이나 체육관, 방송실에 있는 것처럼 작은 창문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기도 방이 있나? 잘 보니 이쪽 벽에 문이 있었는데 문을 책장으로 가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목말을 하고 손을 뻗어보니 왼쪽 창문은 손으로 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창문에서 약간 악취가 풍겨 나왔던 것을 의심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안심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억지로 창문을 통해 그 방으로 들어갔죠. 방은 곰팡이 투성이로 썩은 내 같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새는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은 음악실로 보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벽엔 직접 손으로 한 듯한 방음제 같은 게 붙어져 있고 그 위에 벽지를 발라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인지 벽지가 반짝거리고 있었죠. 방 안은 가구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는데 작은 책상이 구석에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새까맣게 칠해진 사진이 찢겨진 채로 커다란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고? 기분 더럽네. 이렇게 말하며 A가 사진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리는 순간 액자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묶어놓은 머리카락 다발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는 부적이었습니다.
모두들 놀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A를 보고 B가 빨리 나가자며 도망치듯 창문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저쪽의 벽지가 전부 확 벗겨졌습니다. 사진 뒤에서 떨어진 것 같고 똑같은 부적이 벽 한 면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고? 술이 약한 씨는 그 상황에서 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예감이 안 좋다. 야, 지금 토하고 있을 때가. 빨리 가자. 창을 넘어가고 있는 B의 엉덩이를 나와 D가 쭉쭉 밀어 올렸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A였습니다. 두려움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기어올라 반대쪽 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D도 빠져나와서 반대쪽에서 행동이 굼뜬 C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야, 아프다. 아, 이렇게 C가 외칩니다. 야, 발 잡아 당기지 마라. 방 저쪽에서는 A인 듯한 목소리가 웅얼웅얼 이상한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C가 뭔가로 발로 찬 소리가 쿵쿵 하고 났습니다. 야, B, 신관 모셔와. 뒤쪽을 향해 D가 외쳤습니다. 이야, A가 뭔가 쉬었는갑다. 얼른 가서 신사에 있는 신관님 모셔오자. B가 텐마루 쪽으로 맨발로 뛰어나가고 우린 창에서 C를 끌어냈습니다. 발, 내 발. 많이 아프나? 어?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뭔가 물린 것 같다. 발을 보니 C의 양말 발 뒤꿈치 부분이 통째로 무언가에 물어뜯긴 것처럼 둥글게 이빨 자국이 있고 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안에서는 A의 소리가 나고 있지만 무서워서 우린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 내를 데려가는 걸까? 데려가다니. A 아직 살아있다. 나올 땐 막 발로 찼단 말이다. 이놈들! 텐마루 쪽에서 운동복 차림의 신관님이 새파란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바보들이! 함께 들어온 B는 이미 눈물과 콧물 범벅에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라. 여기서 어서 나가! 빨리 신사로 가서 신사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요리의 씨한테 봐달라고 하고 다음에 와. 이렇게 굴고 궤강된 목소리로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휙 하고 등을 떨민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에 오르고 신사 사무실에 가니 중년의 작은 아줌마가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 화가 난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뒤로는 도망친 안도감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몇 번인가 신사에 불려가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산 너머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 산 같은 데 갈 리도 없고 학교 안에서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난 날,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한꺼번에 혼나는 걸까 싶어서 맞는데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각오로 지도실로 가니 나 말고도 B와 D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관님도 와 있었습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신관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C가 죽었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C가 어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학교 땡땡이 치고 신사에 묶여있는 A의 상태를 보러 왔었어. 병원에 문병 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는 걸 잘 알 텐데 뒤쪽에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넘어져서 달려가 봤을 땐 이미 눈을 하얗게 뜨고 숨이 멎어 있었어. C가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돼서 좀 대들 뻔했는데 신관님은 진지한 눈으로 우릴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니? A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C도 절대로 지금부터는 다 잊어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자기를 모르는 놈한테 들러붙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는 놈이 있으면 몇 년이 걸려도 그것은 그 녀석에게 간다. 그것이 오면 홀려서 죽는 거야. 그리고 뒷머리는 절대로 기르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만나서 도망칠 때 그것은 먼저 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이렇게 듣고 나니 우린 무거운 마음으로 진로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신관님은 내가 기르고 있던 뒷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주술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